7번 지문입니다. 첫 번째 문단. 자, 인문 예술 지문이네요. 영화의 초기 이론을 살펴보면 영화적 표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반된 입장. 나왔습니다. 영화적 표현을 규정하는 상반된 입장. 이걸 전체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술가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의미화 작업이라는 입장과 의미화 작업 입장, 동그라미 1번 하시고요. 현실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입장, 동그라미 2번 할게요. 전자가 뭐냐면 1번이에요. 1번.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러시아의 세르게이 예이젠슈테인이고요. 동그라미 치고요. 자, 전자하고 연결하겠습니다. 후자는 2번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인물은 프랑스의 앙드레 바쟁입니다. 앙드레 바쟁 동그라미 치고 2번하고 연결하겠습니다. 1분단 내용은 이 글의 중심 화제인 키워드죠. 영화적 표현의 규정 방법을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당연히 예이젠슈테인에 관한 설명.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도 예이젠슈테인이에요. 네 번째 문단이 드디어 바쟁이 나오고요. 그렇죠? 예, 다섯 번째 문단은 뭡니까? 다섯 번째 문단도 바쟁이 되겠군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예이젠슈테인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이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며 영화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는 이론가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편집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이젠슈테인, 의미화 작업, 편집. 그는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든 몽타주. 떼어 붙이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몽타주 기법이에요. 이게 바로 편집하고 연결되는 거죠. 영화 기술의 기초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한자의 생성 원리 중, 여러분 한자 생성 원리 알죠? 상형, 사물의 모양을 보도 만든 글자, 그리고 또 형상, 상형, 형상, 맞다, 형상이다, 형상. 형상이 뭐냐면 그 사물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뜻을 만드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회의는 뭐냐면 뜻과 의가 뜻의자거든요. 예, 뜻과 뜻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글을 만드는 거. 글자. 예를 들면 숲을 님자 같은 경우 나무목이를 두 개 붙이잖아요. 나무와 나무 붙여서 숲이라는 의미를 만드는 겁니다. 주목해 서로 다른 두 숏의 숏 알죠? 예, 장면을 결합을 두 숏의 결합으로 몽타주잖아요. 새로운 개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유명한 가설을 설정했다. 예이젠슈테인은 영화에서 개개의 숏이 상호 보완적이며 불완전하다고 보았으며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상태고 다른 것과 결합이 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숏들을 결합시켜야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편집에서 숏 A와 숏 B의 결합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이젠슈테인은 현실을 사각의 틀로 분리하여 화면에 담을 때 이게 바로 뭡니까? 영화 프레임이죠. 프레임. 영화 극장에서 보면 요 안에서 우리가 영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프레임입니다. 탄생하는 의미는 감독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선택되는 것 좋을까요?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하에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소스의 결합, 다시 말해 몽타주 기법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예이젠슈테인에 따르면 현실은 예술가가 자신의 의도대로 재구성할 수 있게 일정한 단위로 분해해야 하는데 그는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을 작품가는 중립화로 규정하였다. 그는 영화에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으며 감독은 각각 숏을 대등한 수준으로 조치가 대등한 수준입니다. 영화는 중립화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얻는다고 보았다. 그는 영화에 나타나는 다양한 청각적 요소들, 말, 소음, 음악 등도 영상의 부속물로 취급하지 않았다. 부속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주종의 관계가 아닌 그냥 1대1의 대응관계라고 봅니다. 대등적인 관계. 예이젠슈테인의 영화에서 청각적 요소들은 영상과 대등하게 사용되며 청각적 요소하고 영상은 대등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의미 형성 기능.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돼야지 새로운 의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는 특히 청각적 요소들이 때로는 영상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강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때로는 영상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어긋나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이게 바로 병행적 담화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적 요소가요. 영상과 일체에서 긍정적 기능, 시각적 기능 또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예 그 시각적인 영상하고 정반대의 역할을 해서 부정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각적 요소는 한마디로 병행적 담화의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의미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던 생각이 있다. 예이젠슈테인은 새롭게 발전한 영화 기술을 활용하는데 개방적인 편이었으나 바쟁처럼 이러한 영화 기술을 활용해 사실주의적 이상, 바쟁은 그런 사실주의적 이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니라 그러면 예이젠슈테인은 사실주의적 이상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맞고요. 소리나 색채 또는 입체화면이 갖는 자연스러운 사실성에서 벗어나 중립화를 시도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립화는 사실주의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됐죠? 네. 자, 바쟁은 몽타주는 누가 강조했던 겁니까? 예이젠슈테인이 강조했던 겁니다.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 훼손을 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입장이 아까 있었다 그랬죠? 1번 다시 보세요. 1번 더 보게 되면 의미화 작업은 예이젠슈테인, 충실하게 재현하는 작업은 바쟁입니다. 그래서 다시 네 번째로 나와서 바쟁은 예이젠슈타인이 주장했던 몽타주를 비판하고, 왜 비판합니까?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훼손을 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된다. 아예 부정은 아니고요.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는 관객이 아무런 사고를 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편집자의 선택을 수용하는데 그 결과 관객은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중이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관객 아무 생각 없이 감독의 의도에 따라 의미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이젠슈테인이 하고자 했던 거였죠. 감독의 의미를 관객에게 입력시키는 거였어요. 편집의 기술을 통해서. 그런데 바쟁은 그렇게 하면 관객을 바보로 만들 거라고 비판한 겁니다. 바쟁은 하나의 씬입니다. 씬. 이거 알죠? 씬 넘버 할 때 씬. 본질이 분리나 고립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편집이 이 같은 속성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기법이 될 수 있으나 하나의 씬 안에 둘 이상의 연관된 속성들이 있고 이를 동시에 표현해야 할 경우 현실적인 시공간의 연속성이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시공간의 연속성의 발생 가능은 뭡니까? 우리 현실적인 시공간은 그 당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 가지 가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예이젠슈테인처럼 몽타주 기법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 하나의 결과밖에 나올 수 없고 관객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마수인 사냥꾼과 호랑이가 서로 이제 대립을 합니다. 대결하는 사건에서 사냥꾼 숏과 호랑이 숏을 교차 편집 누가 하는 겁니까? 예이젠슈테인. 맞죠? 예이젠슈테인이 편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사냥꾼이 패배하는 숏을 보여주는 것은 관객에 대한 기만이다. 관객의 의미 부여를 완전히 무시한 거다. 관객을 의식을 지배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맞죠? 어떻게 했습니까? 뭐 사냥꾼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또 사냥과 호랑이가 서로 싸우다가 화해할 수도 있고 친구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러한 발생 가능성을 무시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이젠슈테인의 입장. 그가 누구냐? 바쟁이죠. 이 경우 몽타주가 하나의 의미나 결과만을 강요하여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바쟁의 예이젠슈테인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바쟁은 딥 포커스나 롱 테이크 주장했다. 자, 딥 포커스는 뭡니까? 화면 하나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집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다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둘만 드러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딥 포커스는 아예 프레임을 더 넓혀가지고 여기에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이 내용과 관계없는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는. 알겠죠? 네. 그는 딥포커스나 롱테이크 기법이 현실을 사실적으로 지각하고 반영하기 위해 영화의 기본 요소들과 그것들의 상호관계 및 사실적 결합 등 강조한 생각한다. 이게 바쟁이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바쟁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사실적으로 영화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딥포커스나 롱테이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몽타주는 그 같은 요소들이 감독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추상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대체시킨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몽타주는 관객이 현실을 사실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심리적 영향을 받아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바쟁은 딥포커스가 관객의 주의력을 영화에 집중시키고 동시에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짓는다는 것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 롱테이크로 한 방에 쭉 가는 거예요. 요래 찍고 저래 찍고 붙이는 게 아니고 한 방에 쭉 가는 거예요. 롱테이크.
또 촬영한 장면의 의미가 애매하다는 예전 시대인의 비판에 대해 이러한 현실의 모호성의 말로 보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은 뚜렷한 게 아니잖아요. 애매하잖아요.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관객이 자율적으로 모호성 속에 담긴 여러 가능성을 인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롱테이크가 사건의 현실성을 보장하며 관객의 시선에도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